안녕하십니까. 최중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안후이 성은 춘추 전국시대 5월 초 세 나라의 부용, 즉 속국이었습니다. 원래는 상나라 후예들이 세운 환나라의 근거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안후이의 약칭은 완입니다. 청나라 강희에 이르러 강남성이 짱수와 안후이로 분리됩니다. 이때 창장 북쪽의 안칭과 후이조우의 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송시대를 거쳐 명나라에 이르러 휘상은 중국 3대 상방으로 성장합니다. 청나라 말기에는 호설암과 성선회를 비롯한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등장하는 화폐이론가이자 상인인 왕무음, 중앙정치 권력을 장악한 좌종당, 이홍장 등 안후이 출신들이 득세합니다. 안후이의 수도는 창장 북쪽의 허페이고 오악을 합친 듯 멋진 황산은 세계적 관광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안후이 고촌락인 웅춘과 씨띠는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됩니다. 황산시 툰시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황산을 여행하는 중간 기착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춘추 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됐으며 서기 208년 삼국시대 손권이 당시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군대가 주둔한 이래 각 왕조를 거치면서 수운과 상업이 발달한 안후이의 남부 중심지였습니다. 시난지앙, 헝장, 샤이쉐이가 서로 만나는 곳으로 20세기에 들어서도 활발한 상업활동으로 상인들이 몰려들고 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샤오샹하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1987년에 주변 4개 현 및 툰시구, 후이저우구, 황산구를 통합해 황산시가 됐으며 시 정부는 툰시에 있습니다. 시난장 강변 북쪽 빈장시루 바로 뒷골목은 라오지에라 부르는 문화 풍물거리입니다. 툰시 라오지에는 핑야오 고성, 양소 시지에, 샹추, 따리와 리장 고성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볼거리가 많습니다. 근거리에 있는 샤오싱, 항저우, 수조와 같은 강남 풍경과도 달리 평범해 보이는 거리이지만 세계적 명산인 황산이 바로 옆이라 옛 골목은 외국인들을 위한 갖가지 가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라오지의 가옥들은 대체로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회백색 담장과 검은색 기와가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나무로 된 문들은 붉은 단청 색감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거리의 찻집이나 공예품 가게, 약방들은 2층 누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새로 단장한 모습들입니다. 더양로우 앞 사거리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모두 줄을 서서 길거리 음식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훈툰인데 아주 흔한 음식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궁금했는데 재미있는 주인 때문이랍니다. 왕이 티아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유명해진 사람으로 방송에도 출연했고 신문에도 났다고 자랑합니다. 게다가 자기 블로그까지 있다고 합니다.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훈툰인데 그 자리에서 반죽해 아주 빠르게 고기를 집어넣더니 직접 나무통에 넣고 익힙니다. 5분 정도 기다리면 요리가 완성되고 예쁘게 디자인된 종이 그릇에 담아줍니다. 이 왕이 티아오를 먹지 않으면 라오지에를 헛걸음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났을 정도로 합니다. 한 아가씨가 직접 손으로 만든 대나무 공예품을 팔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엮어 동물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토산품들과 먹거리가 즐비하고 문방 사보도 파는데 커다란 부채가 있는 곳에서는 부채에 그림을 그려서 팔기도 합니다.
라오지에서 가장 크다는 통더런 약방에서는 진맥도 해주고 약도 조제해줍니다. 들어가 보니 커다랗고 때 묻은 약장이 오랜 세월 이곳에서 성업해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에커황이라는 별명을 가진 황산 샤오빙을 파는 곳이 보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화로 벽에 밀가루 반죽을 하나씩 다닥다닥 붙여서 굽고 있습니다. 개 껍데기처럼 생겼다고 해 이름이 붙은 이 전통 과자는 아쉽게도 아무런 맛도 없이 밋밋합니다. 화로 속에서 골고루 잘 익혀 태운 것이 정말 누렇고 붉은 게를 먹는 듯합니다. 샤오싱에서도 사 먹었던 룽쉬탕이 보입니다. 황제가 먹던 간식으로 수염처럼 가늘고 백발처럼 생겨서 민간에서는 인스탕이라고 부르는 룽쉬탕을 직접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뭐니 해도 안휘 남부의 유명한 차 시장입니다. 황산 부근에서 나는 이름난 차는 아주 많습니다. 맑고 붉은 빛깔에 소름이 돋는 10대 명차인 치먼 홍차를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예쁜 찻집들이 많으니 홍차를 한 잔 마시고 싶어집니다. 라오지의 동쪽 끝자락에 조그만 광장이 나옵니다. 광장 한가운데에 라오지의 폐방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폐방이 라오지의 밤 분위기를 더욱 낭만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핀거 건물에는 빨간색 바탕에 차로우라고 쓴 등이 아주 예쁩니다. 그 옆에는 라오제 띠로우가 있는데 전형적인 안후이 요리를 파는 식당입니다. 사방이 유리문으로 돼 있어 식당 안에서 맛있게 요리를 먹고 있는 사람들 모습이 훤히 다 보입니다. 거리를 벗어나 강변 조명을 바라보며 산책로를 따라 걸어갑니다. 강변 산책로는 아주 조용합니다. 강을 따라 있는 호텔마다 화려한 조명이 빛나고 있습니다. 라오지에 가면 좋은 차를 골라 사면 좋을 듯 합니다. 황산 공항에 내려 바로 황산으로 가지 말고 하루 정도 라오지에서 싸고 맛 좋은 차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산 가는 길에 굳이 툰시에 머문 건 황산보다 더 가고 싶었던 완난 고촌락 때문입니다. 완은 안후이의 별칭이니 안후이성 남부에 형성된 옛 마을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별스러울 것은 없어도 정말 꼭 보고 싶던 곳으로서의 여행이라 아침부터 즐겁습니다. 먼저 도착한 곳은 이현에서 11km 떨어져 있는 홍춘입니다. 이현은 기원전에 형성된 마을인데 중국에서 외자로 된 현 이름은 대체로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녔다고 보면 됩니다. 매표소 입구를 지나 10여 분 정도 걸어가면 자그마한 호수인 난후가 나옵니다. 맑고 잔잔한 호수를 따라 나뭇가지들이 흔들거리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호수에 비친 건물들도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합니다. 학생들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열심히 캔버스에 옮기고 있습니다. 난후 옆으로 호수 위에 멋진 아치형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리안 감독의 와호장룡 첫 장면의 스틸컷처럼 나오는 촬영지입니다. 봉긋한 돌다리와 수련이 어우러져 있고 천년의 역사를 담은 집들과 먼 산 구름과 하늘까지 차례로 드러나는 환상적인 장면입니다. 호수를 건너가면 바로 붙어있는 난후 서원이 나옵니다. 1814년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서원으로 모두 6채의 사숙이 호수에 접해 있다고 해서 의호육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의 커다란 서원으로 통합해 이문가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던 곳도 있고
공자에게 예를 올리던 곳도 있습니다. 다시 호수 쪽으로 빠져나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마을은 원래 왕씨들의 집성촌입니다. 마을 전체가 소우자형으로 된 골목길을 따라 인공하천이 흐르는 수리시설을 갖춘 독특한 곳입니다. 골목길을 따라 졸졸 흐르는 하천이 있는데 아주 작아서 물도랑이라는 뜻으로 수천이라고 합니다. 30cm 정도 되는 돌 4개가 사람들의 통로이고 한쪽 끝에 있는 수천은 겨우 그 돌 1개 반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길 양 옆으로는 단층이지만 꽤 높은 담장으로 가려진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주영공사와 국무총리를 역임한 왕따 씨의 옛집을 관람하는 사람들로 복잡합니다. 붓글씨가 가지런한 찡더탕을 지나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천천히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가자 아마도 중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해도 동감할 만한 작은 연못 위에 자오가 보입니다. 이곳 역시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영하 와호장룡 속에 바로 그곳이라고 떠오를 것입니다. 이 연못은 명나라 영락제 시대의 주민들의 요청으로 한 지리학자가 오랫동안 탐사한 끝에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샘을 넓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계곡물이 이 연못에 모였다가 수로를 따라 마을을 돌아 나가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달의 모양을 연상하면서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꽃이 피면 곧 지고 달이 차면 곧 기운다는 뜻에 따라 작업을 했는데 다 만들고 나니 그 모양이 반달을 닮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은 꽃이나 피지 않고 다른 달이나 차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소우자 형태로 마을이 꾸며졌고 이 연못은 소의 위장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마치 엄마의 뱃속 모태 마냥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연못을 보노라니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거리에는 샤오빙을 팔기도 하고 나무로 만든 주전자를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곡식을 넣고 둥글게 돌려가며 만드는 위산빙이 신기합니다. 골목을 따라가며 홍춘에 이름난 집들을 차례로 들어가 봅니다. 타위엔지유와 슈런탕도 있습니다.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니 청나라 말기 염상인 왕띵꾸이의 저택인 정즈탕이 나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면 좁은 마당 한가운데에 가로 세로 3m 정도의 우물이 있고 그 속에 물고기 몇 마리가 노늘고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면 뻥 뚫린 곳으로 하늘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집 마당 안에 하늘이 보이는 우물이 있는 것을 티엔징이라 합니다. 이곳에는 1m가 채 안 되는 높이의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이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어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과 처마, 대들보마다 조각된 그림들이 아주 화려합니다. 연회를 하는 관리의 모습, 낚시를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목조 건물이라 오밀조밀하게 집 구석구석의 문양들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마을 중심부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간단한 먹거리로 요기도 할 수 있고 공예품과 토산품을 흥정해 살 수도 있습니다. 역시 대나무가 많이 자라는 지방이라 죽간으로 만든 물건들이 많습니다. 대나무를 몇십 개씩 연결해 만든 공예품들이 있는데 매난국죽 글씨와 그림이 함께 들어간 것, 호랑이가 달을 등지고 울부짖는 모습이 있는 것, 말여덟필이 힘차게 뛰어가는 모습이 있는 것들이 아주 탐납니다. 좁은 골목을 응시하며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학생의 뒷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아서 말을 걸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리느냐고 물었더니 어제부터라고 합니다. 홍등 3개가 걸려있는 골목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위에자오로 돌아왔습니다. 연못을 한 바퀴 돌아보니 길을 따라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술학도들이 하루 종일 앉아 바라보고 또 바라봐도 화폭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스케치만 보일 뿐입니다. 다시 난후로 왔습니다. 뒤돌아보니 홍춘 위에자오로 들어가는 골목이 보입니다. 저 좁은 입구 안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스럽고 인상적인 촌락이 숨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천천히 돌다리를 건너는데 호수에 떠있는 수련이 또 한 번 발목을 잡는 듯합니다. 궁춘에서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시띠로 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교주자사라는 글씨가 연하게 새겨진 돌폐방이 우뚝 서 있습니다. 12m가 넘는 이 폐방은 명나라 시대 호문광의 업적을 기려 직위를 그대로 써서 만든 공덕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시띠는 후씨 집성촌으로 당나라 황제의 후손이 성을 바꾼 뒤에 이곳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폐방을 지나 마을로 들어서면 골목길이 홍춘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넓은 편이고 졸졸 흐르는 개천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담장이 훨씬 높고 저택도 더 웅장해 보입니다. 홍춘에는 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들이 많이 살았고 이곳은 관료들이 많이 살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2층 건물인 쾅구짜이 안에 있는 물 항아리에 동전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깊고 큰 항아리라 뚫린 천정에서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동전들을 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간판에 한글을 써놓은 것은 고마운데 광고제라고 잘못 써놓았습니다. 꽃무늬가 조각된 문이 정교한 루이 위팅을 지나 골목을 돌아서 타오리 위엔으로 들어갔습니다. 후이샹인 호원희의 저택으로 숫자가 도안으로 새겨진 그림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림 안에는 복자가 새겨져 있으며 구름과 신선, 동자, 꽃과 나무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책방도 있는데 유교적인 선비이면서도 상업에 종사한 이루이샹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 시위엔과 뚱위엔 저택이 서로 대칭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길을 빠져나오면 약간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개천 하나가 흐르고 있고 백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저택들이 높은 담벼락으로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한쪽 귀퉁이에서는 학생들이 마음에 드는 동선을 찾아 이리저리 부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티에서 가장 볼만한 곳은 찡아이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에 처음으로 정착한 호씨의 조상을 모시는 종사입니다. 성조 영준과 사세 승은 편액 아래 각각 효와 절, 충과 렴이 호방한 필체로 적혀 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늘 예를 올리던 곳이라고 합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백대 증상 편액 아래 조종의 신위가 있습니다. 정교하고 담백하게 그려진 초상화인데 빨간 옷을 걸친 할머니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다시 2m가 채 안 되는 골목길을 따라가면 넓은 공간이 나오고 쭈이무탕이 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의 13대 손인 당소종 이엽은 후량을 건국한 주원에게 살해당합니다. 갓 태어난 세자는 유모를 따라 궁을 빠져나가 시랑이던 짱시 사람 호청의 보호 아래 성장합니다. 세자는 성까지 바꿔 호창익이라 했으며 일가를 이뤄 지금 후씨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5대손 호사량이 처음 이곳 씨띠에 자리를 잡았다고 전해집니다. 본당 앞에는 호창익, 호사량과 함께 호청의 신이까지 모셔져 있으며 뒤쪽에는 용벽화와 용문이 의자에 앉은 이세민과 함께 두 재상인 위진과 이정 모형도 있습니다. 목조 건물 벽에는 수많은 장수들과 문관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 마치 당나라 사당과도 같은 분위기입니다. 용문이 의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1998년에 기증한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한 명은 이씨, 또 한 명은 호씨입니다. 명청시대 민가인 씨디촌에 당나라 조상의 후예들이 대를 이어 살았으니 이 용의를 기증한다며 이씨와 호씨는 오래오래 한 가족이라고 적혀있는 팻말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마을이 잘 보존된 것도 좋지만 민가와 저택이 조화를 이루어 서로 아름다운 동선을 보여주고 있으니 두고두고 가슴에 남을 곳입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